이 경기 순환에 아무도 당할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종목 빼놓고요. 아하, 네.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혼자 오르는 업종, 종목 같은 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순환 변동치라는 게 뭐냐면 제가 김영익의 경제스쿨에서는 이 개념을 아주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네. 네,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동행지수 경제지표라는 건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게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이게 추세라는 건데, 그런데 실제 지표는 추세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사이클만 구한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그래서 통계청 산업활동 마지막 부분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경기. 이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다. 이게 떨어지면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네. 거기서 T라고 써진 게 경기 정점이고 T라고 써진 게 경기 저점이에요. 통계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거기 어두운 부분이 경기 수축 국면, 밝은 부분이 경기 확장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2020년 5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올 2월이 경기 정점이었을 것이다. 뭐 다른 지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0년 5월이 저점이었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오다가 아마 지난 2월 정점치고 3, 4월 떨어지다 5월에는 약간 반등했는데요. 이건 하락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올 2월쯤이 경기가 정점이었고 지금은 수축 국면 초기다. 아까 수축 국면이 평균 19개월이었으니까 네.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정말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그래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이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 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현재의 경기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는 미리 내다봐야지 그렇죠.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채권 수익률, 채권 시장도 경기에 선행하고 주가도 경기에 선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행지수를 먼저 봐야 돼요. 동행지수보다 선행지수를 먼저 봐야지. 금융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하. 뭐 주가도 선행, 채권 시장도 선행하니까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바로 다음 장 넘기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그래프로 그려주거든요. 네. 이것도 선행지수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거기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재고 순환 지표, 그 다음에 뭐 경제 심리 지수,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코스피도 주가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장단기 금리 차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경기에 선행하니까 이런 7개 지표에다가 가중치를 둬가지고 선행지수를 만들거든요. 근데 경제지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니까 또 추세를 빼버리고 사이클만 구한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그 산업활동 동향 들어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은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이런 숫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경기 정점, 저점에 얼마나 선행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수치로 적어놨거든요. 마이너스인 게 안 좋은. 선행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5라고 써졌으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경기에 그만큼 선행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했다. 최근에 보면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라고 잡았는데 거기 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써졌어요.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의 정점이 경기 정점에 1개월 선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 주가도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작년 6월에 고점을 쳤었어요. 7월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주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작년 6월에 고점을 치고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선행지수랑 주가랑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물론 선행지수 자체 내에 주가지수가 들어있습니다만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투자자들도 만나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그 종목은 잘 고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 만나보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그러면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선행지수가 좀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뭐 사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이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지수가 꺾인다고 생각하면은 야, 주식은 좀 당분간 비중을 과감히 줄이든지 쉬어야 된다고, 좀 휴식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고 6월 달에 뭐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뭐 4,000 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행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95,000원 뭐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야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지겠구나. 위험하다. 그렇지만 이 경기 순환에 아무도 당할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종목 빼놓고요. 아하.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혼자 오르는 업종, 종목 같은 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 아무리 개별 주식에 대해서 잘 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더라도 거시경제를 모르면 이 주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은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작년 6월 같은데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고 물론 7월, 8월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뒤에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 모델로 전망해가지고 네. 제가 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과감히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선행지수를 전망해 보니까 6월이 정점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뭐 작년 연초에 전망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6월에 정점이 나오고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 보면요. 네.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인가 줄여야 될 시기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늘려야 될 시기인가요? 줄여야 될 시기인가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잠깐 8, 9월쯤에는 반등할 수가 있어요. 지금 5월께 약간 반등했는데요. 네.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분명히 스쿨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라면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년 차인데요. 네.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한 5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근데 이걸로 보면은 8, 9월쯤은 약간 반등하는데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7월에 급격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12월 내년 초감이 어떻다는 겁니까? 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급락하고 주가도 한번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월이요. 그래서 요새 제가 8, 9월쯤에 주가가 약간 반등하는데 이거는 그 추세적인 상승이 아닙니다. 하락 과정에서도 일시적인 반등은 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어려운 국면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선행지수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을 넣고 다시 계속 수정 전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추세적으로 오른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식 투자 가감히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최근에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거는 아직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대주제가 한국 경제, 경기 순환상 어느 위치에 있는가예요. 이게 정말 주제가 굉장히 거대한 주제이고 얘기할 게 워낙 많아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기란 무엇이고 기준 순환일이 무엇이고 경기 순환 지속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까지 얘기 나눠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